자,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자, A는 질량이 M이라고 하면 100M이다, 그치? 위치 에너지가. 그러면 그대로 보존되면 돼. 운동 에너지가 현재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8M이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92M이면 되므로 H는 9.2m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B에서의 속력을 구하라고 나올 거니까 루트 2GH를 빨리 그냥 계산해 놓는 거죠. 10루트 2라고. 자, 보존돼야 되고 맞고 틀렸습니다. 자, 2번. 전 PQR 5V0V V0인데 마찰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구간, 마찰이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감소되는 구간. 마지막 힌트가 크게 주어집니다. 어떻게?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물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2분의 7배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표현을 할게. 자, 높이가 현재 2배의 차이 나기 때문에 2대 1인 건 압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25K 플러스 3P라고 쌤은 잡겠고,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안 나왔으니까 K 프라임 플러스 P라고 잡을 겁니다. 현재 얘하고 얘는 서로가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K만 있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얼마다? 그렇지. K 프라임 플러스 P에다가 K를 뺀 거고, 그렇지? 여기에 값은 현재 2분의 7P다 이렇게 주어진 거지. P가 감소했잖아,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그래서 이게 값이고, 그리고 25K 플러스 3P는 K 프라임 플러스 P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K 프라임은 이렇게 두는 게 편하겠네. 25K 플러스 2P는 넘기면 K 플러스 2분의 5P다. 따라서 24K는 2분의 1P니까 P는 48K. 자, 그러면 K 프라임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96에다가 225를 더하니까 121K네. 그러면 11V 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자, 또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주어졌고 5N이라는 일정한 마찰력을 받는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가자 바로. 이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10 하면 100입니다. 그럼 100에서 4분의 1로 줄었으니까 25가 됐네. 그러면 여기서 75만큼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므로 길이는 5 곱하기 15를 해야지 75가 나오겠지. 그래서 L을 빨리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니은은 바로 맞고,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각각의 속도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루트 2GH 하면 되죠. 2 곱하기 10 곱하기 여기는 5입니다. 여기 10이고, 루트 2 곱하기 10 곱하기 4분의 10입니다. 5분의 10이죠. 4분의 5죠. 쏘리. 그러면 여기가 5네. 자, 따라서 속도 변화량이 5죠. 그리고 질량이 2입니다. 충격량은 10이라고 해야 되네. 3L이니까 5m를 지날 때 에너지 감소량은 얼마야? 5 곱하기 5 하면 마이너스 25만큼 줄어들면 어디서? 100에서. 그러면 75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제곱이네. 맞네. 자, 다음에 4번. 마찰 구간이 두 개 있고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속력은 P하고 S에서 같대. P에서 S에서 같습니다. 자, 각각 가보자. 여기서 출발해서 쭉 가서 마찰 구간 두 개 지나고 여기로 왔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EH만큼 감소했지. 그럼 각각 여기서 P씩 줄어든다라고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높이가 당연히 H가 돼야 되지. 왜?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놓고 다음에 이 V를 활용하는 게 좋겠네. 그러면 그 V를 K라고 두고 여기서 3P만큼 갖고 있을 때, 그렇지? 여기서는 이제 K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졌고, 그리고 H만큼 감소하면 그대로 이제 P만큼 줄어든다라고 하면 P랑 K랑 같다라고 두면 이 P가 되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자연스럽게 K는 그대로고 P만큼 줄어들었고 여기는 2K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2K인데 K가 됐으니까 정확히 P만큼 감소한 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가자.
그러면 높이 차 h 맞고 q의 높이 그럼 여기 p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높이도 h가 돼야 됩니다. q에서 r에서 해. 그럼 q에서는 속도가 똑같이 v고 r에서는 루트 2v네. 루트 2분의 1v다. 맞습니다. 자 다음에 5번은 별표 전하라. 자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왔네. 여기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정확히 h만큼 감소한 거니까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나왔다. 그러면 이 높이가 h다. 그렇지? 자 이제 뭘 써야 된다? 그렇지. vt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속도를 쓰는 거야. 여기서 가속도가 3a이고 여기서의 가속도가 빗면의 가속도가 2a라고 주어졌어. 그러면 높이 같은 h라면 여기가 2s고 여기가 3s가 돼야 된다는 거야. 두 개 곱해서 66으로 각게 맞춰준다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도 똑같이 2s죠. 그리고 중요한 게 마찰 구간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이 t로 같다라고, 그러니까 걸린 시간이 같다라고 나온다. RS에서 걸린 시간하고. 그렇지? 그럼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했어. 현재 t라는 시간이 걸렸어. 자, 처음에 정지하고 있다가 v로 갔고 등속도로 v로 간다는 거지. 그러면 v로 ES로 가는 시간이 t라고 잡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는 정확히 몇 V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2분의 3V를 3S로 나눈 게 t가 될 수 있겠지. 평균 속도가 2분의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다음에 속도 변화량을 보고서 가속도를 찾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 속도가 2분의 V이기 때문에 같은 거리를 갈 거면 2t라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그래서 3 곱하기 a 곱하기 2t 이게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그렇지. V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2at죠. 그렇지. 속도가 2a니까 그 가속도가 2a니까 얘는 얼마 가면 돼? 그렇지. 3분의 v 변한다 하면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평균 속도가 2분의 3v이고 속도 변화량이 3분의 v가 돼야 되니까 처음에 이때 빨랐던 속도는 2분의 3v에서 그렇지. 6분의 v를 더하면 되고 여기는 2분의 3v에서 6분의 v를 빼면 된다는 거야. 됐지? 그럼 속도 차이가 3분의 v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얘의 속도는 얼마다? 6분의 10이니까 3분의 5v, 얘는 6분의 4니까 3분의 4v입니다. 자, 끝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정지했으니까 운동에너지의 크기 비가 25대 16이니까 여기가 25대 16인 거야. 그러니까 16대 25지. 그러면 여기 높이도 16대 25면 되지. 그러면 h는 9에 대응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16이고 이거 25니까. 따라서 이 S와 이 R이죠. S와 R에서의 이 높이는 H로 표현한다면 9분의 16H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가보자. 2분의 3배. 그렇죠? 여기가 3S면 여기가 2S라고 잡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S점의 속력은 3분의 4V죠. V에서 3분의 4배다. 맞고 9분의 16H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운동 에너지라고 쓰면 되겠네. 그럼 바로 적자. 2분의 1 곱하기 상수 100이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2분의 1 mv 3이죠. v 제곱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v의 제곱입니다. 자, 여기가 3이네. 2분의 3이니까 약분해서 1이 되면 된다. 자, 다음에 7번. 그림과는 실로 연결된 질량이 3, 1이고 원래 길에서 A와 0.1 늘어나 있다. 그 다음에 얘는 원래 길이고 근데 가만히 두니까 얘가 늘어나고 그치? 얘는 원래 길이로 같대.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면 되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0이다. 자, 탄성 포텐셜 변화량과 중력 포텐셜 변화량과 키네틱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다 합했을 때 0이 나와야 돼. 자, 그럼 탄성부터 보자. 탄성은 원래 처음에 2분의 1 곱하기 200 곱하기 0.1의 제곱이었는데 그치?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0.1의 제곱으로 바뀌었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0.1의 제곱에서 빼야 된다. 그치? 2분의 1 곱하기 200 곱하기
0.1의 제곱으로. 다음에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도 요건 이거고, 이거 는으로 적지 말자. 자, 다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밑에다 적을게. 얼만큼 감소하냐. 처음에 얘가 0.1만큼 위에 있었는데 내려왔지.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C 곱하기 0.1. 근데 얘는 위로 올라가죠. B가 1 곱하기 C 곱하기 0.1. 다음에 운동에너지입니다. 운동에너지는 처음에 정지하고 있다가 늘어나죠.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질량이 총 합하면 3하고 1이니까 4 곱하기 V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속력을 구하라는 게 아니네. 그냥 A의 운동에너지니까 얘의 정확히 A는 질량이 얼마야? 3이지. 그치? 4분의 3을 곱하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0.1, 2분의 1이다 얘는 0.1,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여기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3이고 마이너스 3이고 1이니까 마이너스 2. 두 개 합하면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면 여기는 2분의 5줄이 돼야 돼. 운동에너지가. 그럼 2분의 5줄에서 4분의 3을 곱한다면 8분의 15줄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지? 아니, 펜 왜 이러냐. 잠깐만. 8분의 15줄 2번 되고, 자 다음에 8번 0.8이네. 그러면 루트 2JH 바로 쓰자. 루트 2 곱하기 10 곱하기 0.8. 속도는 4입니다. 4로 가고 있었다가 2로 바뀌었네. 마이너스 2지. 그러면 6 바뀌었으니까 충격량은 6이다 하면 됩니다. 질량 1이니까 기억 맞고 6이다 해야 되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죠. 가까워지는 속도랑 멀어지는 속도가 달라졌어. 자, 다음에 9번 그림은 물체 B와 실로 연결되어 전 P에 정지해 있던 물체 A가 OMG라는 힘을 받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서 증가합니다. 그리고 Q가 되는 순간 실을 놓았대. 아, 그럼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면 되겠네. M, EM, M이니까 각각 구하라고 했는데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을 각각 구하라고 하네.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야. 그러면 여기의 거리를 일단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럼 가속도를 먼저 찾아야겠네. 자, 0이고 V고 0이다 하고 가속도가 얼마인지 보자. OMG에서 여기 EMG 빼고 질량이 3이죠. 그러면 가속도가 현재 G네.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없어진 순간 가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치, 3분의 2G가 되네. 아, 그럼 거리 B가 현재 몇 대 몇이야? 2대 3이면 됩니다. 열로 반대로 가야지. 이렇게 되나? 그러면 우리는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니까 B의 역학적 에너지야. 그러면 B의 중력 포텐셜 증가량과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합해도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P에서 Q까지는 중력 포텐셜이 얼만큼 증가했냐. 그렇지? EMG에다 그냥 2라 적을게. MG 생략하고, 그 다음에 여기 거리 이만큼 증가했고,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뭐야? 운동에너지가 한 1은? 운동에너지 증가량? 그치, 알짜임이 한 1로 바꿔서 해석하면 되지. 질량이고 가속도가 지금 1입니다. 그치? MG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쌤이 적어줄게 그냥. 자, EMG 곱하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EM에다가 G까지, EM 곱하기 똑같이 G 곱하기 2. 이게 자, 이 1이야. 그 다음에 이 2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중력 포텐셜 증가량과 운동 에너지. 자, 얘는 감소한다. 얼만큼? 그 운동 에너지가
2m 곱하기 가속도가 3분의 2죠. 곱하기 높이는 3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인데 2mg 곱하기 3 하면 되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4하고 4니까 8. 얘는 6하고 4를 빼면 2네. 그래서 8분의 2에서 4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0번. 그림과 같이 물체 A에 수평 방향으로 20N의 힘 F를 적용해서, 그렇지? AB가 정지해 있다. 이 상태에서 50N. 그러면 증가하겠네.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입니다. 150줄 증가하겠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AB 각치 이렇게 3분의 5배라고 나왔기 때문에 쌤 같이 한번 두고 가보자. 그러면 AB 포텐셜 키네틱 변화량을 보면 A는 포텐셜 변화량이 없어. 이거 다 합해서 일단 플러스 150줄이 증가해야 된다. P에서 Q로 갈 때. 그러면 B는 질량이 얼마인지 구해야 되니까, 그렇지? 여기서 3이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3분의 5배다. 그러면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3이라면, 그렇지? 그러면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5이다. 이렇게 적겠죠. 됐나? 왜 이래? 그러면 여기서 20N의 힘으로 정했을 때 AB가 정지, 이게 힌트가 있네. 그럼 A는 밑에 2kg이고 20N이 있으니까 60줄만큼 증가하겠네, 얘가. 그러면 키네틱은 36줄.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면 돼? 96에서 150을 빼면 64네. 54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54하고 36의 B니까 B를 따지면 69, 54네. 66이니까 3대 2라고 해야 된다. 얘가 2kg이니까 A는 3kg이라고 하면 되죠. 틀렸습니다. A가 Q를 지나는 순간 B의 속력을 물어본다. 그럼 A를 이용해도 되고 B를 이용해도 된다. 그러면 B를 이용하자. 36줄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이니까 V는 6이 돼야 되죠. 맞고, A가 P를 다시 지난대. 그러면 A가 P를 다시 지나는 순간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A, B 다시 잡고 이 값을 그대로 나눠 갔는데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0으로 변하지. B가 제자리에 왔으니까. 그럼 얘 이 150줄을 3대 2로 나눠 먹으면 된다. 그렇지? 그러면 5분의 3을 곱하면 돼. 150에서. 그러면 90줄, 여기 60줄 하면 되죠. 맞네. 자, 다음에 11번부터 이제 연력학입니다. 자, 상온의 공기가 들어있는 풍선을 진공 실험 장치에 넣어 천천히 장치 내부의 공기를 빼면서 풍선의 부피 변화를 관찰했네. 그렇지? 부피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다음에 뜨거운 물 든 비커에 풍선을 넣고 부피 변화를 관찰. 온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네. 일단 대기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표현하면 등압 조건이다. 그렇지? 그리고 공기를 뺐기 때문에 N이 감소하고 있지. 그래서 PV는 nRT에서 N이 감소하고 있고 얘는 일정하기 때문에 P는 일정함으로 부피가 감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생각하면 된다. 자, 다음에 풍선의 다른 비커스에는 얼음물을 붓는다.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면 되겠죠. 당연하게 얘 온도가 높아지니까 부피 커질 거고 얘는 부피 작아질 거고 PV는 nRT에 대한 식을 써달라는 겁니다. 자, 가에서 풍선 기체는 외부에서 일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부피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나는, 자, 일은 다시 한번 P 델타 V인데 이 부피가 늘어나면 일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그치? 그리고 풍선 속의 기체가 결국에는 줄어들기 때문에 부피가 감소한다라고 가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나에서 풍선 속 기체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냐. 온도 높아지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맞고. 방출한 열 에너지는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 같냐. 아니죠. 부피도 같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1도 표현을 해야 되지. 2도 감소하니까. 자, 다음에 12번. 그림과 같이 실린더에 들어있는 이상기체에서 열 Q를 가했더니 P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피가 증가했다. 그렇지? 등압 과정입니다. 자, PV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A하고 B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Q는 W 플러스 데타 U인데, 그렇지? Q가 플러스 에너지를 받았고, 열 에너지 받았고, 여기 1로 전환됐지.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온도도 증가합니다. 그렇지? 자, 온도 변화 증가, 온도 증가했으니까 평속력 증가해서 한일도 증가했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다. 다 적으면 된다. 자, 다음에 13번. 가는 진공 용기에서 단열된 실린더 일정, 단열이네. 단열 과정이다라고 하면 되겠고, 피스톤 위에 질량이 M인 상자가 놓여 정지해 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정지해 있네. 그럼 나는 가 모래상자에 천천히 떨어뜨려. 천천히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압력이 커지네. 힘이 커지니까 단열, 압축이다 생각하면 되겠네. 편하게. 자, 그러면 단열 압축 그래프를 다시 그려본다면 등원선 2개 그리고 여기 있던 가의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되고 있다. 압축되면서 부피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Q는 0인데 W 플러스 데타 U지. W가 마이너스니까 데타 U가 플러스 되면서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거야. 자, 피스톤의 연직 H만큼 내려가는 동안 기체 압력은 증가했고, 온도는 나에서가 더 높다라고 하면 되겠고, 기체가 받은 일의 양을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힘 곱하기 거리인데 여기선 압력으로 구해도 되지. 그래서 압력을 구해야 되는데 힘이 나왔네. M하고 2M이네. 그치? 그러면 M과 2M 사이의 값으로 이렇게 증가할 겁니다. 이 한 일이. 여기와 이 사각형, 직사각형 사이의 넓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넓이를 지금 MGS라고 할 수 있지. 그치? 질량이 M이니까. 여기서의 MG에다가 S 나눈 압력 값이겠죠? 그래서 요것보단 당연히 크겠죠. 맞습니다. 14번. 단열 압축이다. 자, 빠르게 누른다. 단열 압축이네. 똑같아. 온도 증가. 자, Q는 0이고 이게 W 플러스 델타 U니까 얘가 줄어들 때 얘가 증가해야 됩니다. 내부 압력은 증가한다. 맞고. 내부는 증가해야 되지. 온도 높아지고. 실린더 안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 기체 반응보다 크다. 아니죠.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압력도 증가하고 부피도 증가하고 온도가 증가하고 있다. 온도도 증가했고, 그렇지? 1도 증가했다. 그럼 Q는 W 플러스 데타 U인데 이거 둘 다 플러스라는 거야. 그럼 둘 다 플러스 되게 만들면 된다.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단열 상태가 단열 팽창이니까 틀렸죠. 얘는 등온 그냥 등온 과정이네. 틀렸고, 얘는 단열 압축 과정이니까 틀렸고, 얘는 에너지 가해지면서 압력도 커지고 있네. D고, 얘는 고정이 났네. 온도만 높아질 겁니다. 됐나?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곧 열량이다 라고 해야 해. 등적 과정이다. 자, 다음에 16번. 단열되어 있다. 그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네. 그러면 이 문제에 주어진 걸 바탕으로 풀어간다. 압력이 증가한다라고 해야 되겠고, 외부의 한 일은 잠깐 보자. 쏘리. 여기서 온도하고 부피 브레이크네. 그럼 이거를 PV로 바꿔야 된다. 빠르게 바꿔주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자, 온도에다가 이제 부피를 나눠주면 압력이 되겠죠. 가에서의 압력이 P0, 그러니까 P0를 3V에서의 P0래. 그럼 여기가 P0네. 그럼 여기도 뭐야? P0네. 등온 과정이고, 그래. 등압 과정이고, 똑같이 P0에서 출발하고 있고, 부피가 3에서 4V0로 늘어나는 상황인 겁니다.
압력은 일정하다라고 해야 되고 확률 그렇지 이만큼의 넓이니까 P0 곱하기 V0 맞습니다.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3분의 5배냐? 아니지. 3T에서 4T0로 간 거니까 3분의 4배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17번 17번 별표 쳐놔야 돼. 가실린더 내부 우리가 아는 걸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이상기체 A, B가 칸막이에 분리 상태에서 A의 열량 Q를 다했고 그럼 A는 지금 현재 온도도 증가하면서 그렇지? 온도도 등원선 그리면 온도도 증가하면서 그렇지? 부피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Q가 결국엔 뭘로 전환된 거야? 그렇지. 1과 내부 에너지 모두로 전환됐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 없다. 다만 여기서 반대로 B를 보면 되지. B는 그렇지 단열 압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등원선 두 개를 그릴 수 있고 그렇지. 단열 압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부피 변화량이 여기서 데이터 V하고 데이터 V가 같겠죠. 얘가 이만큼 늘어난 만큼 B는 이만큼 감소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부피 변화량이 같아. 그러면 뭐가 그렇지 압력도 같이 순간적으로 변하니까 이 SB와 SA의 이 넓이 값은 같다라고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QA는 W 플러스 델타 U고 QB도 이제 W 플러스 델타 U인데 얘가 0이 돼야 돼. 그럼 얘가 현재 마이너스 SB 그러면 델타 U가 SB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됐나? 일단 기억은 맞고 AB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합은 자 그러면 얘가 현재 Q인 거야. 됐나? 그리고 얘가 자연스럽게 SB면서 해주면 되고 소리 순간 끊겼네. 자 그래서 SA, SB까지 좋았고 자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되죠. QA가 Q인 거야. 지금 Q 들어온 거야.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이거 이렇게 날아가면서 내부 에너지 A와 B의 합이 Q인 거지, 그치? 그래서 A와 B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은 Q라고 해야 된다. 칸막이가 움직이는 동안 A, B의 온도는 일정하냐? 아니죠. 등원선을 보면 A가 제일 큽니다. 자 다음에 18번 그림은 A 상태에 있던 일정량이 이상기체의 상태를 A, B, C, D, A에 따라 변화시킵니다.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일을 했겠죠. 그렇지? 자 가보자. 기체 온도는 A와 C에서야 같냐? A는 3PV네. 그 다음에 C도 3PV니까 온도 같겠고 BC 가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온도가 여기는 9지 9PV0니까 온도가 줄어들었으니까 열을 방출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등적이기 때문에 1은 0이야. A, B, C, D, A 한번 순환 가서 기체 한 1. 이 넓이 구하면 되지. 얼마야? 그치 3P0 이거 더해서 곱하기 3P0 곱하자. 2분의 1 곱할 거고 자 위 아랫변 위변 더하면 이 V0고 이 V0니까 3V0네. 그러면 그쵸? 2V0 2B0지. 그러면 다 곱하면 높이가 2B0니까 3P0 V0네. 해서 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19번 AB 과정 등적 과정이네. 압력 높아지니까 온도 높아져서 열 흡수한다 맞고 BC 등원 과정이고 부피 증가하니까 일을 하고 있는 거 맞고 DA 과정 반대로 일을 그러니까 들어오고 있으니까 받고 있다고 하면 되지. 그래서 Q1 나가고 있다. 자 Qout 여기도 자로 되니까 Qout 그다음에 여기는 Qin 여기도 Qin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끝났습니다. 자 연습 많이 하고 수고했다.